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리스크 감소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진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리스크 우려들이 있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같은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 동남아의 수송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해영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이러한 면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송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진에어의 실적의 전망치가 어떨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같은 경우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좀 본다고 하시면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좀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진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유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의 주가 같은 측면에도 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영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브렌트 유가 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어떤 이유라면요, 바로 여기에 급등을 했던 이유가 앞서서는 이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면들이 조금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가 꽤 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 이스라엘을 좀 정확하게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란 이스라엘 긴장이 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현재 커지고 있으면서 원유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적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 이후에 전면전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 많이 하셨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확전의 기미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미국의 원유인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원유 생산량이 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 유가의 가격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요, 270만 배럴 좀 증가를 하면서 월가의 예상치 140만 배럴 증가보다 훨씬 웃도르면서 이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이 다소 좀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이 감소가 되고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금일 이렇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실적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측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일본과 동남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 동남아 이 수송객 증가율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1분기부터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여행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진에어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요, 바로 수송객 증가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1분기에 일본 노선의 수송 실적 같은 경우에는 622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50.2%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대표 여행지인 베트남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던가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2%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동남아 수송객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진에어의 수송 실적도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에 수송한 이 인천 일본의 진에어 여행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시면 인천 일본 69만 명, 그리고 또 동남아를 본다고 하시면 동남아는 43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32.7% 그리고 22.9%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동남아식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뭐 거래도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이제 저렴한 물가 등으로 여행에 대한 원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여행지는 대부분 6시간 내로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장거리에 대해 좀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이런 일본과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저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비 좀 저렴하면서 이 물가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여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진에어도 여기에 대한 수송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FN 가이드에서도 올해 1분기 진에어의 매출액을 10% 성장한 3,877억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추세의 지속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은 항상 좀 공존을 합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본다고 하시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공료 가격 자체도 이 금일은 좀 3%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항공료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부담이 있어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들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이러한 실적 좀 추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화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측면과 실적적인 측면 좀 함께 알아봤으니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좀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4.15% 정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 위에 전에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와 장기 이평선이 걸쳐 있는 부근대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근대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송 실적 증가로 인해서 돌파할 수 있을지 같은 내용들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요. 그 밑은 하락 추세선과 이 전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진에어의 이제 이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스크적인 우려 해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